시간입니다. 교과서 54쪽을 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 확인해 볼게요. 자, 어디에서? 그렇죠. 국회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고 국회가 우리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자,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어요. 학교 주변이라고 하면 스쿨존이라 할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소형인에 반해 한 친구도 등굣길에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래서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반 친구들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뭘 썼죠? 그저 편지를 써서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 방지 시설을 설치하자는 법을 제안을 했어요. 자, 두 번째,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꼭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네요. 자, 세 번째, 정부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국정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되게 다양하고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5쪽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누가? 그렇죠. 국회의원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이에요. 자,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4년마다 선출을 하겠죠. 자, 그리고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만 19세 이상이 되면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요.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4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임이 가능합니다. 2번, 3번 이런 식으로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숫자는 300명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법을 만드는 일을 하고 또 법을 고치거나 없애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입법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법을 만드는 일은 자,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법을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국회에서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일도 합니다.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를 국가 예산과 관련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국가 재정과 관련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부에서 계획한 예산을 살펴보고 이미 사용한 예산이 잘 쓰였는지 검토도 합니다. 예산의 대부분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이를 확정하는 것이에요. 다음, 또 국회에서는 정부가 법에 따라서 정부가 나라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감시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라는 것을 합니다. 자, 이 국정이라는 말은 국가의 정세를 말합니다. 국가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국정감사 같은 것을 합니다. 자, 공무원에게 나라는 일 가운데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자, 이 국가의 정세, 즉 국정 관련된 일 중에서 국정감사 말고도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권은 뭐냐면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대통령을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자, 그 외에 뭐 국무총리라든지 뭐 행정각부의 장 같은 공무원들은 국회에서 3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하면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회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네요. 자,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는 국회의사당입니다. 가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소영이는 이제 신문기사를 읽고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자, 땡땡땡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유치원과 학교의 주변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시행되는 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필요한 표지판, 과속 방지 시설 등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속도 제한용 안전표지,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 세 번째는 과속 방지 시설을 설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를 해야 한다네요. 자,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 두 번째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뭐 사람들에게 어떤 이로움을 줄까요? 우선은 뭐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안심 등교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입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교과서 57쪽입니다. 자, 법률 제안서를 작성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공중 화장실의 어린이용 세면대 설치 관련해서 법률을 제안한 학생의 일기라고 하네요. 주변에서 법률 제정이 필요한 문제를 살펴보고 어린이에게 필요한 법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보면 부모님과 산책하다가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에 갔어요. 그런데 세면대가 너무 높았던 거야. 그래서 발 뒤꿈치를 들고도 손이 닿지 않았어요. 공중 화장실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어린이를 위한 세면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그래서 법률을 이렇게 제안을 했네요. 보겠습니다. 법안의 이름이 공중 화장실의 어린이용 세면대 설치 법안이에요. 제안하는 까다. 공원 화장실과 같은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많은 어린이가 세면대가 높아 불편을 겪고 있다. 자, 이러한 불편을 없앨 수 있도록 공중 화장실에 어린이용 세면대를 설치하는 법률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용 세면대 설치, 그리고 높이가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또는 세면대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친구처럼 법률을 한번 제안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자, 법안의 이름, 보행 중 걸으면서 특정 구역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안. 자, 이유는 거리에서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 다닙니다. 근데 이런 행동은 굉장히 위험하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보행 중 교통사고, 휴대전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을 제안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자, 휴대전화 사용 금지 구역에 표지판과 CCTV를 설치한다. 두 번째, 신고한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준다. 자, 이런 법률을 제안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법률을 한번 제안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같이 정리해 볼게요.